자,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21일이네요. 아이고, 오늘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그죠? 어, 이제 겨울이죠. 뭐, 내일이 소설인가요? 아, 뭐, 여하튼 눈이 온다고 그래요. 예, 눈이 오는 날인데 비가 올 거라고 그러는데, 어, 자, 일단, 진행 방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밤새 일어났던 해외 증시 보고, 그리고 우리 증시와 연계돼서 다음 주 우리 증시의 전망, 시황, 전략, 뭐 이런 거 꾸며보고요. 그리고 이에 연관돼서 다음 주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 제가 엄선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예, 항상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다음 주에 이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 관종에다가 넣어놓고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어, 자, 요즘 시장이 상승은 안 하고 주춤주춤해요. 그렇죠? 주춤주춤합니다. 쉬어가기 좋은 표현이죠. 예, 쉬어가기, 숨고르기, 예, 또는 뭐 조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 증시도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 신고가 때렸어요. 신고가 치고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겁니다. 2주 정도를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이번 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도 채 안 되는 정도의 뭐 조정 아니죠. 쉬어가기 네, 였습니다. 자, 이게 쉬어가기라면 다시 또 간다라는 의미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더 갈 것이다에다 배팅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마음은 갖고 있고, 다만 우리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악재. 어떤 것이 가장 큰 악재일까요? 많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악재예요. 무엇보다 가장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고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만큼 악재는 없습니다.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올랐으니 팔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해외 증시, 우리 증시 지난 한 주 내내 옆으로 기었는데 옆으로 횡보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겠어요? 더 가고 싶은데 더 갈만한 모멘텀이라고 하죠. 호재성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없었나? 분명 있었는데 파이자가 있었고 모더나가 있었고 또 파이자가 있었고 백신 개발했다고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럼 지난 밤새는 미국 주식 빠졌네요. 왜 빠졌어요? 파이자가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다고 빠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긴급 사용 신청을 했는데 왜 빠져? 그건 호재지. 왜 안 먹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왜 안 먹힐까? 파이자 보자고요. 얘 뭐 대박 날 것 같더니 그래서 급등하더니 왜 계속 빠지냐? 망했나? 실패했나 백신? 아니거든요. 성공해서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고 FDA 쪽 얘기는 다음 달 중순경에는 승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파이자가 5천만 도즈, 2,5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걸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라고요? 많이 오른 겁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 없더라. 그럼 파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이들 종목들이 많이 올랐나? 많이 올랐나? 어디 보자고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월봉입니다. 그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별 볼 일 없어요. 큰 돈 못 벌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냉정한 거예요. 큰 돈 못 벌라나 보다. 큰 돈 벌 것 같으면 이거 냅두겠습니까? 투자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사겠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증시에서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거야.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그렇게 떼돈 벌 것 같으면 왜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쓸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 증시에서는 어때요? 관련주들 막 뻑하면 상한가 나요. 예? 아니 파이자는 돈 못 버는데, 예? 파이자는 그저 별로 주가 못 올라요. 돈 억수로 벌 것 같지 않아서 그런가 어떤가는 몰라도. 그런데 한국 증시에서는 파이자와 관련된 종목들, 예? 화이자 백신하고 관련된 종목들, 뭐 KPX 생명과학이니 뭐니 이런 것들, 아니 주가가 뜬금없이 6배가 올라. 5천원짜리가 3만원이 돼요.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약품 4만원짜리가 10만원 가더라고. 12만원까지 찍었죠? 정상입니까? 또 뭐 화이자가 영하 70도가 돼야 돼서 이것을 옮겨 담으려면은 콜드체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뭐 그 관련주들 해가지고는 무슨 뭐 대한과학이니 뭐 이 대한과학도 이거 5천원짜리가 2만원 갔단 말이야. 예? 일신바이오 마찬가지 2,500원짜리가 만원을 갔어. 이거 뭐로 설명을 할 겁니까? 뭐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아, 또 어저께는 또 무슨 드라이아이스 관련주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하겠어요. 제가요 주식시장에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0년대부터 주식시장을 업으로, 예,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경험을 해왔습니다. 예, 이 안에서 몸담고 검은머리 파풀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록치 않은 거예요. 버블이 있으면 터지는 거고요. 많이 오르면 빠지는 겁니다. 조심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시자라는 말씀. 미국에서 이 바이오 기업들,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보십시오. 주가 어떠나? 네? 길리어드 주가 보세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칭찬하던 이런 주식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뭐 대표적인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것들 힘씁니까? 힘써요? 예? 암젠, 얘는 그 다우 30개 종목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 백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돈을 따로 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백신 효과는 상당 부분 시장에 녹아들었다. 그쵸? 예, 어서오세요 백만금님. 네. 그리고 당면한 코로나 확산, 이것이 가져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다. 주식 투자하려면요, 냉철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돼요.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주관이 너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편안한 적 없이 질병과의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언젠간 잡힐 거야 라는 거. 지금 잡아가고 있죠. 백신이, 그 어떤 백신보다도 효과가 높은 백신이 이미 하나하나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무슨 세계 특허를 낸 거 아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금방 나온다 그러죠. 그죠? 옥스퍼드 대하고 만드는 거.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에서도 다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제약사들은 지금 안 만들고 있겠습니까?
일반화됩니다, 이제. 예. 냉정하게 봐야 돼요. 첫방 터트리는 놈이 돈 좀 버는 겁니다만은. 근데 첫방 터트릴 종목들이 저 모양 하고 있어요. 예. 별로,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기대감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제는 백신 나왔지만 백신 접종이 일반화되기까지, 일반 접종으로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내년 상반기나 돼야 어떻게 좀 백신 맞았다는 사람들 볼 것 같아요. 당장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게 더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어저께 신규 확진자가 386명이 됐습니다. 386명. 매일 기록 경신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큰일 났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만 해도 271명이에요. 271명. 그런데 지금 1.5단계로 격상했죠. 2단계 격상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격상될 것 같습니다. 2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이 뭐냐? 평균, 수도권 평균 확진자가 200명 이상일 때, 이제 일주일 평균, 원래는 2주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주일 평균으로도 낮춰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다음 주 중에 2단계로 격상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또 12월 3일 날 수능이죠. 수능 앞두고 비상입니다. 지금 뭡니까, 노량진, 예, 고시초원에서 지금 그 학원 쪽에서 뭐 다수가 걸려가지고 오늘인가요? 시험 보는 거? 임용교사? 뭐 6, 7만 명이 본다는데 이것도 비상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온 큰 위기인 거죠. 2단계로 격상하면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2단계 격상했을 때 식당에도 제대로 못 가죠. 뭐 저는 가끔 이제 스크린 골프 치는데 스크린 골프장도 문 닫아 버리더라고. 그게 2단계예요. 경제적 타격이 커집니다. 2단계 격상해 놓으면 이제 정부에서 또 뭡니까, 구제 이제 자금 풀어야 되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미국이 어저께요 18만 7천 명이 확진이 됐대요. 사상 최고.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망자가 2천 명이 넘었답니다. 이게 현실이죠. 하다 보니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거든요. 미국 최대 명절입니다. 이동이 많아요. 이동 자제해달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이동이 뭐 자제해달라는 거지 막을 수는 없다 보니 더 악화될까 지금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치료제 이런 쪽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위기에 돈을 벌고 있는 쪽 있잖아요. 언택트 관련주. 이쪽 관련해서 다음 주 공략 종목 준비했어요. 네, 요거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예, 이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뭐 아까 제가 그 뭐 저 2단계 들어가면은 정부에 또 지원책 나와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대선 힘겨루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요원합니다. 예. 어제는 그저께 얘기죠. 뭐 부양책을 논의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반짝 조금 올랐죠. 어제 미국 증시가. 예, 조금 올랐는데
알고 보니 그 얘기 한 거 아니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 문우신 재무장관이 또 이제 트럼프 충신입니다. 트럼프의 충신. 하다 보니 지금 모르겠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 지금 꼬라지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준의 그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연장을 않고 연말에 종료하겠다라고 아주 갑작스레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악재가 돼가지고 지난 밤새 미국 증시 보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시간대별로 보면 막판에 푹 꺼졌죠. 막판에 시간대별로 보면 막판에 콕, 근데 장 마감 무렵에 그냥 이렇게 푹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감이 된 거예요. 시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추가 부양대 없고 돈 풀고 있던 것도 막아버린다니. 이게 연준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부양책 필요하다 뭐 이러고. 근데 이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미국의 회사채 매입에 사용해 왔는데 이 회사채 지원이 종료됨으로써 시장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 이 파장이 글쎄요, 쉬는 동안 문우신이 다시 또 맘 변해가지고 아니 연장할게 이래버리면 모를까,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꼬장 부린다고 해야 되나? 그 어울리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트럼프가 지금 승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움을 안 주고 있답니다. 꼬장 피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월가에서 그렇게 읽고 있어요. 네. 하다 보니 이게 계속된다면 쉬어가기가 아니라 조정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예? 예, 그런 생각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나스닥도 보니까 신고가 저항 딱 얻어맞고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이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구나. 예. 자, 그럼 미국 증시가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다. 또 기술주들도 힘이 없다. 그 보십시오. 다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뭐 아마존도 그렇고 다들 그래요. 예, 모양이 다들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이제 지지선으로 이 파란색 선 121선을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너질 경우 모양은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한 모습이고요. 그다음 우리 증시에서도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끌어올렸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지수를 지지하고 있죠. 예, 뭐 끌어올렸고 최근 이제 원화 강세 추세에 맞춰서 외국인 매수세가 11월 들어서만 5조 원이 넘게 유입되면서 5조 4천억 들어왔어요. 코스피에서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죠.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근래 이번 주 후반에 들어와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목요일 날은 11원이나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환율이. 환율 하락세가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멈추면 환율 하락에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그동안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왔어요. 1조까지 하고 뭐 3천억, 4천억, 5천억, 8천억 하더니 이번 주 후반 들어와서부터 중반 이후 매수세가 어떻게 줄었어요? 1,000억 미만 내지는 1,000억 정도로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예,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물론 12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순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분명히 좀 그 매수 강도가 약화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매에서 매도가 사흘 연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주 들어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터지기 시작하더라.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가 보십시오. 프로그램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11월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터지고 외국인 매수세도 약화되고,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수가 이제 오히려 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이 환율이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다. 앞으로 환율이 1,100원이 깨질 뻔했지 않았습니까? 1,100원을 지지선으로 어느 정도 정부에서 끌고 가려는 의지가 보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환율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이라는 플러스 알파는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차하면은 환율이 급반등이라도 해버리면 환차 손까지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환차익 보려고 들어왔던 세력은 그 메리트가 하나 더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강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하고 시장을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달러화가 뭐 약세를 보이고 어떻고 이런 건 소용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 시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다음에 이거는 이따 이제 ELW 매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데는 선물 지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우량 종목 200개를 지수화한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전체의 지수이고요. 코스닥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거죠. 자, 코스피 200 지수,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은 대부분이 우량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추종하는 앞선자 선물입니다. 파생 상품이 선물이고요.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베이시스라는 이거는 이제 선물과 현물의 차인데, 요 차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요. 볼게요. 요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현재 340.62죠. 선물 지수는요 340.30. 같이 가요. 그림 똑같아요. 자, 선물 지수로 놓고 보니까 딱 직전 저항대를 삼봉이었는데 이걸 뚫고 올랐어요. 뚫고 오르더니 이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건 일봉입니다. 이 숨고르기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보시면 사상 최고치 직전 고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직전 저항 자리가 조정을 받을 때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게 되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해도 한 320 정도 선에서는 지지가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흐름 보시고, 주봉으로 보니까 딱 보이네. 직전 고점이잖아요. 사상 최고치예요, 여기가. 2017년 말 18년 초. 이 주봉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쌍봉 맞고 조정 들어간 거 아닙니까? 딱 왔죠. 그러니 이거를 바로 뚫을 만한 강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해졌겠죠. 근데 그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기다리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매물이 나오겠죠. 수익을 챙기려는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런 매도 물량을 해소시키는 매물 소화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칠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 매물 소화가 좀 지나치면 이런 조정으로 한 차례 조정을 거치고 가는 힘을 세이브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세이브 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때 우리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직전 고점 자리, 저항 뚫은 자리,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고쳤다가 툭 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래프를 보니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요 정도. 그리고 다시 가는 이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 ELW에 대해서 생소하다 하셨는데, ELW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ELW라는 것은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하는 건데, 주식의 행사가와 주식이라든가 또는 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스피 200 지수에 배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별 종목,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의 오르내림에 배팅을 하는 그런 매매를 ELW 매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그 삼성전자도 살 수 있고, 뭐 삼성생명도 살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 수 있고, LG화학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돈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상품,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차근차근 제가 이제 기회 될 때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교육은 따로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이런 저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ELW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뭐냐? 자,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LW가 있고요. 그 외에 고려아연, 기아차, 네이버, 넷마블, 대림산업 이런 대형주죠. 여러분들 다 하면 알 수 있는 이런 한전, 뭐 포스코, SK바이오팜,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ELW도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LW 이 안에 또 수없이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LW 종류입니다. 보세요.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 미래라고 하는 발행사가 있는데요. 미래라고 하는 미래투자증권에서 발행하는 ELW가 있고요. 쭉 보면은 또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하는 ELW도 있고요. 또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발행하는 ELW, KB증권에서 발행하는 ELW,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LW만도 이렇게나 많고, 또 이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ELW는 파생상품이라고 그랬죠. 종목은 상장 폐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있는데, ELW는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만기 며칠까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것들은 만기가 매월 한 달마다 나와요. 만기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는 날 같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지금 매매되고 있는 것은 12월 10일 날 만기일인 종목들이 지금 왕성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일이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말입니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뭐
이게 뭐 억 주씩 막 돼요. 몇 천만 주씩. 예. 대신 가격이 200원, 100원 막 이러죠. 그죠? 예. 이렇게 매매가 돼요. 어쩌다니? 아빠님, 이해되세요? 이런 개별 종목, 이런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종목도 이렇게 많고, 12월 만기인 종목도 있는가 하면 1월달 만기인 종목도 있고 2월달 만기인 종목도 있고, 종목들이 다양한데 1월달 만기인 종목은 거래가 없죠. 별로. 12월 만기인 종목들이 거래가 많습니다. 예, 이런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코스피 200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뭐 많다 그랬죠. 예? 그럼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의 ELW에는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있나 보십시오. 삼성전자의 ELW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 안에. 예, 이 안에.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 다 볼 거 없고 거래 잘 되고 만기가 언제이고 행사가가 얼마인가까지만 체크를 하면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ELW 매매, 그러니까 종목도 해볼 수 있고, 종목에는 특징적인 게 여러분 보세요. 삼성생명이 오르는 것에 배팅하는 것을 우리는 콜이라고 해요. 삼성전자니까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오르는 것에다가 매매하는 것을 콜이라고 하고, 하락하는 것에다 배팅하는 것을 풋이라고 합니다. 네. 하락하는 것에다가 배팅하는 것을 풋이라고 해요. 자, ELW라는 것은 여기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특정 대상물, 기초자산, 아까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 있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다 있다 그랬죠? 이런 특정 대상물에 대해서 특정 시기에, 만기일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 행사가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자, 삼성전자 64,600원이 행사가라고 나와 있죠. 그죠? 64,600원 콜이면 이 64,600원보다 주가가 더 오르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 100원 높네요. 그죠? 100원 높아요. 근데 이렇게 미리 정한 가격, 행사가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워런트,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예. 이것이 ELW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론은 몰라도 되는 겁니다만은 기초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매매 방법은 주식계좌에서 하는 거예요. 선물옵션처럼 선물옵션 계좌를 따로 만들고 그러질 않아도 됩니다. 주식계좌에서 현물도 사고 ELW도 사고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이제 법이 막 바뀌고 그래서 양도세가 있고 막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매매 수수료 부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하이 리스크하고 하이 리턴입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도 크게 나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양매수 전략이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현재 상태에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를 것에다 배팅만 계속하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겠죠.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오르는 것에다가 배팅하는 것은 콜을 사고요. 내리는 것에다가 배팅을 하면 풋을 사는데, 오르는 것에도 배팅하고 내리는 것에도 배팅할 수 하는 것이 양매수 전략입니다. 예, 각기 해볼 수 있다. 아까 행사가가 다르고, 그죠? 행사가가 다르고 만기가 다르고 다 하기 때문에 양매수 전략을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다. 네. 추세 매매도 가능하죠. 개별 종목의 경우, 종목 ELW의 경우는 좀 멀리 내다보고, 종목이 삼성전자가 당장 뭐 개별 종목처럼
헷가닥 하지 않잖아요. 요동치질 않는단 말이야. 어느 정도 추세를 타면 쭉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우량 종목 나타나면 거기에서 추세 매매로 코어를 사놓고 중기로 보는 거예요. 중장기로. 뭐 한 1, 2개월, 2, 3개월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소자본으로 제가 리스크가 크다 그랬죠. 리스크가 큰 만큼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한 계약당 한 번 매수할 때마다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요. 100만 원. 그래서 소자본 한 3, 400만 원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고수익. 하루 10만 원 벌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10만 원 벌기를 목표로 해요.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 1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ELW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공부를 해야 돼요. 나중에 요 이제 ELW 가격 형성에 대해서도 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공부를 여러분 하시다 보면 답 나와요. 행사가라는 게 있고 코스피 200 지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하고 행사가의 차를 100원으로 곱하는 값이 이 ELW 가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시간가치 이게 이제 풀이라고 하는 거죠. 예, 풀이라는 것을 더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풋의 경우는 행사가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빼고 콜의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에서 행사가를 빼면은 답이 나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어려우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별 종목 ELW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삼성생명을 예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이 이 추세적으로 잘 갈 것이다의 배팅을 제가 했었어요. 삼성생명을 언제 했냐? 삼성생명을 이때 샀어요. 5월달에 평단가가 얼마에 샀냐 하면 4,990 5,000원에 5만원에 5만원에 샀어요. 49,900원에 샀는데 매수를 해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0% 가까운 수익권이에요. 50% 가까운 수익. 현재 50%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봤는데 제가 아직 안 팔고 있는 것은 추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간다에 딱 배팅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안 팔고 고가를 더 치고 할 것으로 보는 거죠. 일봉만 보지 말고 주봉을 보시다. 주봉도 어려우면 월봉을 보시자. 자, 삼성생명이 그동안 2년 동안 내렸습니다. 3년 가까이. 그러다 이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려면 과거의 평균 수준으로 찾아가려면 11, 2만 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돌파해야 돼요. 아직도 한참 더 갈 거잖아요. 추세가 이러니 여기에 배팅을 해서 길게 가서 우량주 길게 투자해서 큰 수익 내자가 저의 목표예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거 갈 줄 모르냐, 근데 그거 사놓고 몇 개월 기다리라고, 그거 말도 안 되잖아.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답답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눈에 보이는 수익을 내 것으로 못 만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알면서도 내 것화 못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뭐 어찌 보면 한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겨내자고 이 조급한 마음을 잡는 ELW 매매를 시작을 한 겁니다. 우량주 놓고 기다리기 지루한데 그 지루한 시간에 조급한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ELW 단타 매매를 하자라는 거예요. 단타 매매. ELW는 매월 만기가 있으니까 길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테이크 5라는 것이 5가지 잡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개별 종목들은요, 다들 실적이 적자 나는 기업은 저는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실적 호전주를 잡으시라. 예? 또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주식을 잡으시라. 수급 우량주를 잡으시라. 예? 수급 우량주.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라. 수급 우량주라는 거는 개미들만 사다 팔았다 하는 걸 수급 우량주라고 안 하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사줘야 되죠. 이런 종목들 보면 매수 포인트에 와 있어요. 그럼 사놓고 매도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조급하잖아요. 이 조급한 마음을 뭐로 잡자? 제가 그래서 조급한 마음 잡는 방법으로 ELW 매매를 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생명을 제가 여기에서 사가지고 또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걸 매매를 했냐, 우리가 삼성생명 ELW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삼성생명 ELW도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 전체 중에 12월물 이놈을 제가 잡은 겁니다. 12월물을. 얘가 행사가가 53,400원인데 삼성생명 주가가 73,5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53,400원보다 더 높아지면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휴지가 아닌 거예요. 행사가보다 2만원이 높아졌으니 전환 비율이 0.01%니까 200원이 된 겁니다. 200원이 가치가. 이론 가격이 201원이죠. 200원에 거래가 된 거예요. 제가 얼마에 팔았어요, 이거? 얼마에 팔았어요? 요거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삼성생명 제가 뭐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죠? 자랑을 했는데, 저는 매매 내역을 한치 거짓 없이 다 올립니다. 자, 이건 문자 메시지 보냈던 내역이에요. 예. 몇 시에 11월 19일 10시 17분에 200원에 팔자 내놨잖아요. 얼마에 샀던 거예요? 45원에 샀던 겁니다. 99만원어치를 산 거예요. 22,000주. 이거를 200원에 팔자. 그래가지고 344% 수익이 난 거예요. 341만원이 남은 겁니다. 남은 거예요. 원금 빼고 340. 45원짜리가 200원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낸 겁니다. 얘 5월달에 같이 샀잖아요. 그죠? 12월 물을 5월달에 산 거예요. 12월 물을. 여기서 샀다니까요. 12월 물을 5월달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판 거예요. 200원에. 귀신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작은 돈으로 99만원 가지고 440만원이 된 거예요. 440만원. 99만원이 44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41만원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ELW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예.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타. 우리 지금 ELW 풋 들어가 있죠? 예, 풋 들어가 있는데 월요일 날 이제 뭐 팔면 되겠어요. 시장이 빠졌으니까. 풋 들어갔으면 시장이 빠지는 것에 배팅하는 거죠, 그죠? 빠지는 것에 배팅하는 거예요. 자, ELW 하루가 이렇게 갑니다. 하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난 어제였어요. 어제 하루.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장이 오를 거에다 배팅한다면 여기서 콜을 사야 되겠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콜을 사고, 그리고 이제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콜을 팔고 풋을 사면 되죠. 그죠? 이론은 그래요. 이론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다 빠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시 콜을 사고, 또 다 오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시 풋을 팔아요. 그러면
단타가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뭐 네 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죠. 그러면 그건 귀신이잖아요. 귀신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두 번, 예, 한두 차례 정도, 많게는 어쩔 땐 서너 번도 하기는 합니다. 아주 잘 맞아 떨어질 때는. 근데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빠질 것에다가 배팅을 걸었잖아요. 여기에서 아침에. 그죠? 아침에 배팅을 걸었고 월요일 날 아마 팔면 지수가 더 빠지면 수익이 나죠. 풋을 사놨으니까 예,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ELW 매매예요.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콜을 사고 지수가 빠질 것 같으면 풋을 사는 겁니다. 거꾸로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가지고 있던 콜은 팔고 풋을 팔고 지수가 내릴 것 같으면 가지고 있던 콜은 팔아야죠.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시장 흐름을 읽어야 되니까 그것은 또 만만치가 않겠죠. 지난 한 주는 정말 재미없는 한 주였습니다. 왜? 이렇게 조그마한 일봉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거의 하루 변동폭이 미미한 이런 조정 구간, 쉬어가기 구간이었다. 이런 때는 ELW 매매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매매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장이었고요. 이렇게 봉 사이즈가 커지는 장, 이럴 거를 이제 변동성 확대장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수익이 크게 나는 구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변동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 예를 들면 이런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죠? 예. 320까지. 그럼 한 20포인트 정도,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변동성이 생긴다면 먹을 거리가 많이 생기죠. 예, 많이 생기죠. 다음 주는 그런 구간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다음 주 공략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 그랬죠. 백신주 같은 것들, 뭐 치료제 같은 것들, 미국 증시에서도 별거 없더라, 안 움직이더라라는 거. 예, 파이자 헤매고 있더라. 오를 것 같으면 얘들이 왜, 돈 벌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국내 그 기업들, 이 백신 관련주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제는 막차 타는 것이다 생각하고 잘 빠져나오는, 챙겨야 내 것이다 라는 말 제가 자주 합니다. 챙겨야 내 것이다. 내 것 된다. 그죠? 챙겨야 내 것 된다. 이 말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진리. 내 것 됐다가 안 챙기면, 못 챙기면 남의 것 돼요.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좀 공략을 해보고 싶은 그 섹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 간의 이제 이 거리두기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럼 언택트 관련주를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관련주로 제가 다음 주에는 원격 근무 관련주, 예, 원격 근무 관련주를 하나 챙겨봤습니다. 원격 근무 관련주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수익이 좀 잘 나고 차트 모형도 매수 포인트에 가까운 종목 골랐습니다. ECS입니다. ECS. 비대면 원격 근무 관련주 아닙니까? 그죠? 링네트라든가 뭐 알서포트라든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링네트도 있죠. 그죠? 링네트라든가 뭐 알서포트는 어제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알서포트. 어제 17%나 올랐죠. 예.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소프트 포럼도 있고요. 소프트캠. ECS라는 종목을 고른 이유는
어제 이제 많이 오르지도 않았거니와 주가가 정배열 상태로 아래 이제 이평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이평선 지지 정배열입니다. 네. 이평선 지지하는 정배열 상태예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 수혜주로 해서 지난 8월 여름에 빡 한 방 쳤습니다. 8.15 때 이게 뭡니까 2단계 격상하면서 그죠? 이때 이제 조명받으면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더블 먹었어요. 더블 100% 올랐는데 그리고 조정 다 거치면서 제자리 다시 내려놨고 이제는 충분히 조정 거친 이후에 스물스물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3차 대유행 올 겨울 고비입니다. 여름보다 겨울이 더 위험해요. 네, 그래서 요 종목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그로해서 얘가 그럼 돈은 잘 벌고 있더나? 돈은 잘 벌고 있더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이들 이 재택근무라든가 요 원격근무 관련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실적이 좀 크게 회복되고 있는 특히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예, 적자 나지 않고 아주 알차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3분기 실적은 더 좋습니다. 뭐 하는 데냐? 업무용 그 교환, 콜센터 교환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영상회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재테크 근무 앞으로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수혜 기업이다. 네. 또 특히 최근 들어서 다시 그때 8월 달에 이제 거래 팍 늘었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팍 늘어야 꼭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요만큼만 있을 때는 그러니까 8월 처음 시작할 때 당시와 지금 비교를 해봐요. 자, 거래 늘면서 땅 뜨죠. 거래 늘면서 땅 뜨죠. 요때 들어가는 자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급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쳐버리죠. 그죠? 네.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꼭지를 가는 거고 지금 거래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사흘 연속 상당히 큰 폭의 그림. 이 거래가 한 4,500만 주씩 되고 있거든요. 예, ECS. 다음 주 공략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는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지금 각급 학교들이 다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뭐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안 걸리는 곳이 없죠. 뭐 그냥 기숙사에서도 걸리고 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도 좀 우리가 병행해서 관심을 같이 가져보자. 온라인 교육 정보 제공업체 중에 제일 탄탄하고 돈 잘 버는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메가MD입니다. 메가MD. 자, 이놈 주가 얘도 마찬가지 8월달에 빵 떴죠. 빵 떴다가 조정 충분히 거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케이스. 주가 정배열 들어갔죠? 예, 똑같은 케이스로 메가MD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 사이트만 7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직영 학원도 이제 3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원들은 요즘 힘들죠. 그러나 이 온라인 사이트 이쪽에서 돈을 많이 좀 벌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메가MD 누가 돈을 잘 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무슨 백신 관련주니 뭐 이런 것들 돈 벌었냐 이거예요. 그냥 바람에 그러는 것이고 기대감에 그러는 것인데 거품이라는 것이죠. 거품 쫓지 말자. 터져버리면 아프다. 자, 2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죠? 급증을 하고 있죠. 네. 3분기
그 2분기에 그 이제 또 저 방학 때 뭐 그 여름에 이제 또 그 2단계로 격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됐고요. 이번에 아마 2단계로 격상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보면서 튀어갈 종목들 눈에 보이잖아요. 지난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실적 좋고 진정 수혜 기업이다. 진정한 수혜 기업. 네. 주가 저행배열에다가 그렇죠? 여기에 그 이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메가MD의 이 매매 추이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추이를 봐요. 그동안 외국인이 쭉 팔아왔어요. 다 팔았습니다. 이제 보유 지분이 없어요. 0.2%밖에 안 남았어요. 네. 외국인들 이제 매도 물량 없습니다. 뭐 기껏해 한 5만 주도 안 될 것 같아요. 남은 게. 예. 근데 기관은 봐요. 기관은 쫙 매수해 들어와요. 예. 누적으로 막 매집해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수급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구나. 예. 그래서 메가MD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가 과거 추이를 보면 뭐 완만해요. 실적이 좋으니까 완만한데 과거 뭐 7,000원대까지도 갔었네요. 지금 자리에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그 2단계로 격상되게 되면 실적을 놓고만 보더라도 신고가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는 뭐 백신 쪽은 조금 그래서 조금 그 챙겨야 될 자리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데를 찾자.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자. 이 코로나는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내년 이맘때까지는 가요. 예, 백신 접종하려면.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또 이렇게 단계 격상하고 이러면 주목받는 게 또 이 코로나 관련 소비재가 많이 소모가 되고 그에 따른 수혜 기업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개나 소나 마스크 다 만들고 있어. 중국에서 기계 가져와 가지고 막 내 주변에도 마스크 공장 차린다는 사람들 2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마스크 가격이 얼마나 다운이 됐겠습니까? 돈 못 벌어요. 요새는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만 벌었습니다. 지금은 남아요. 잉여 물량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해도 뭐 K 마스크가 이미 늦었다는 둥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세정제 쪽인 손세정제요. 이거는 이 그 알코올을 만드는 업체가 제한적입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공장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 손세정제 쪽 업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소주 한잔 하시라고 무학주정을 관심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무학 MH 에탄올입니다. 무학주정 옛날 이름이죠. 손소독제용 그 주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실적이 매우 좋아요. 볼까요? 저는 돈 못 버는 기업 안 한다 그랬죠. 테이크 5 수급 나쁜 놈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올 3분기까지 작년 실적 초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 그죠?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고요. 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된다. 예, 무학주정. 배당은 안 하나? 작년 아마 적자 나서 배당은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배당도 아쉽게 서운섭섭하게 하네요. 350원이나 하는데 배당도 350원이나요.
적게 하는 거 아니네요. 그죠? 예. 350원이 납니다. 그러니까 9,000원짜리 350원이면 시가 배당률도 4%나 되네요. 그죠? 예. MH 에탄올.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실적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막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거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새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많죠? 예. 골린이도 요즘 엄청 많아졌다 그래요. 주린이만 많아진 게 아니라 골린이. 예. 골프 뭐 지금 골프장 가격 인상 아주 엄청나게 하죠. 우리 주말에 골프 한 게임 치려면 서울 근교에서는 1인당 40만 원 있어야 돼요. 40만 원. 3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대접도 못 받고 말이죠. 그런데 이 무학주정, 무학소주가 어디죠? 무학소주? 무학소주가 마산이잖아요. 마산, 창원. 네. 이 지금 MH 에탄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창원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다. 용원 CC라고 아세요? 용원 CC. 네. 이 용원 CC를 가지고 있어요. MH 에탄올이. 용원 CC. 응? 지금요, 당국이 정부에서요, 지금 그 공식적으로 3차 유행을 공식화했어요. 3차 유행. 예. 그래서 자, 이 종목을 제가 제시를 하고요. 이 종목 뭐 거래량이 680만 주나 되네요. 매우 많아요. 예, 매우 많아요. 뭐 최근에 기관이 쫙 매집해 들어왔죠. 10월 달부터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수급 살아납니다. 어제 680만 주나 매수를 했다. 네. 다음에 또 하나 호재거리가 있을 만한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방한을 합니다. 먼저 일본에 가서 1박 2일 있고 우리나라 와서 2박 3일 동안 있는데 2박 3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전에 작년에 왔을 때는 1박 2일. 이번에 아마 청와대 가서 문 대통령하고 아마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시진핑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다 보니 이 관련해서 수혜 기업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최근에 우리가 그 RCEP이라고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동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중국이 조급히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미국이 정권 교체이라는 거죠. 먼저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왕이 부장이 다음 주에, 외교부장이 다음 주에 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는 기간 동안 25일 오후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26, 7 다음 주 후반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 관련주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것은 시각을 길게 봐도 좋고
좀 짧게 봐도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쇠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우리가 공개방에서 제가 추천을 했죠. 예, 주가 바닥 따지고 수급 개선 중이고 한일 관계 개선 수혜주고 또 중국 왕이 그죠? 예. 시진핑 방한 기대 한한령 개선. 또 하나 BTS가 신곡 발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신곡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신곡 내놨죠. 어저께 나왔는데 Life Goes On이라고 하는 신곡입니다. 얘네는 이제 글로벌이니까 인생은 계속된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네 인생은 계속된다. 힘내라. 그런 차원이에요. 그죠? 예. 주가 바닥인데 우리 얼마에 들어갔었어요? 이거 17만 7,500원에 예, 17만 7,500원에 딱 그놈만 잡히고 안 잡혔어요. 그 후로 못 샀어요. 근데 주가는 스물스물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에 뭐 이거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10%까지 채우는 전략을 저는 하려고 해요. 예. 공모 가격이 13만 5천 원이었죠. 이거 공모 첫날 따상에 들어갔던 사람들 35만 원에 들어갔던 사람들 지금 힘들어해요. 근데 이 종목 그렇게 박살을 냈던 놈들이 지금 사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글쎄 사들어오고 있어요. 얘네들이 개인들한테 그냥 엄청 물려놓은 거 아닙니까? 상장하고 개인들이 여기 다 물렸잖아요. 초반에 여기에서 35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잔뜩 물려놨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고요. 이제는 얘들이 오히려 기관 외국인이 사들어오고 있다. 특히 장기 투자 개념의 연기금이 아주 뭐 주구장창 사들어오고 있다. 수급 좋죠? 수급 좋은데 주가도 바닥 따지고 반등 들어오고 있고 워낙에 이제 그 IPO 때 공개 때 워낙에 집중 뭐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름값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요. 예, 마지막 종목으로 제가 5종목을 준비했어요. 마지막 종목으로 화장품 무시할 수 없겠다. 화장품.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어저께 좀 세게 갔죠, 그죠? 예, 아모레퍼시픽 세게 간 거 아니에요. 과거 시세를 생각해 보면 바닥이에요. 지금 인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LG생과는 별로 안 빠졌어요. LG생과는 LG생활 건강이 아니고 생과. 아이 참. 코드번호. LG생활 건강 맞네. 예. 얘는 안 빠졌잖아요, 그죠? 예. 그냥 횡보하고 있고. 오휴, 주가가 150만 원이다. 150만 원. 다 좋은데 저는 그래도 이번 충격에 많이 빠졌지만 알찬 기업이고 또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기업 아모레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모레지 어제 이제
6% 가까이 그 폭으로 좀 올라줬는데요. 아무리 그룹 지주사죠. 그룹 지주사인데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보시다시피 그 왕년에 20만원 하던 것이 지금 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4분의 1 토막 났네. 주가 많이 빠졌죠. 이미 빠진 만큼 이제는 다 빠졌구나. 더 빠질 것도 없는 것 같다. 이제는 주가 급락 후 실적 부진이 반영되고 반등 추세. 거래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수급 개선. 고배당주. 이렇게 봅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 배당 같은 거 받고 그래 봤습니까? 그런 종목 하세요. 배당 주고 하는 종목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크게 손해 안 납니다. 네. 주가 정말 시가총액이 말입니다. 왕년에 18조, 20조 가까이 갔던 종목이 지금 4조대예요. 4조 4천억 밖에 안 돼요. 처참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네. 주가 4분의 1 토막난 종목이다. 자, 이 기업이 배당을 꽤 많이 합니다. 배당을. 뭐 아모레퍼시픽 그룹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배당을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주당 300원 했네요. 우선주는 305원 했고, 뭐 큰 고배당은 아니네요. 그래도 어쨌든 요런 기업들로 다음주 공략을 해보겠다. 자, 다시 정리해봅니다. 준비한 종목들. 원격 근무 관련주 ECS 원격 근무. 다음에 원격 교육 관련주 메가 MD 원격 교육. 다음 손세정제 무학주정 MH 에탄올. 다음 시진핑 방한 기대된다. BTS 신곡도 발표했다. 빅히트. 시진핑 오면은 중국 소비 수혜주 화장품주 가자. 화장품주. 이렇게 5종목 준비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되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질문사항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개별 종목 질문도 좋고 질문 받